지금부터 청년 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대책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 설명회는 먼저 반갑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숨은 규제를 걷어내고 신규 아파트를 더 빠르게 공급하는 신속 통합기획 시즌2 2.0과 민간 임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우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미 발표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이어서 주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년 안심주택 임차인 대책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할 책임이 저와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을 갖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피해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8월 20일 청년 세입자들을 긴급히 구제하기 위해서 보증금 선지급, 부실 임대사업자의 시장 진입 차단,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1차 청년 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 달 반 동안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청년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었고 전문가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선순위뿐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까지 보증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무법인과 SH공사, 금융기관 등과 수차례 논의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해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절망에 빠진 청년들을 어떻게든 구제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청년 안심주택의 안정성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 첫 번째 대책입니다. 선순위, 후순위를 가리지 않고 4개 단지 296세대 청년 안심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선지급하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께는 오는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께는 전세 사기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서 12월부터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서울시 임대주택 가운데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물량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청년이 청년 안심주택에서 미래를 그리려면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토지비 융자, 건설자금 2차 보전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서울에서 청년 안심주택을 이용하는 청년은 2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시세의 70에서 85%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은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은 제도적인 허점이 많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지원도 매우 소극적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이 이름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국토교통부와 허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으로 청년 안심주택이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진석 주택실장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8월 20일 청년 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시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은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서울시와 SH가 금융기관을 경유해서 세입자에게 선지급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와 SH가 후회수를 하는 그런 구조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 후순위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먼저 확정을 하고, 그리고 나면 SH공사가 우선 매수권을 받아서 그 양도 주택을 이제 매입하고,
그리고 사후에 보증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왼쪽을 보시면은 당시 총 4개 사업장에 287호가 임차인 어떤 피해 상황이었습니다. 8월 20일 발표 이후에 임차인과 또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그 전문가들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간담회, 그리고 또 잠실, 사당, 그 현장 상담소를 주말에 총 4회 운영을 해서 총 임차인 122명에 대한 상담을 한 바가 있고, 또 잠실과 사당 임차인 그 대표분들과 시장이 면담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옥산의 경우는 간담회, 그리고 또 수시로 그 단톡방을 통한 진행 상황들을 또 공유드리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권리 분석을 또 시행을 해왔고, 또 허그의 전세 피해 확인서, 그리고 또 보증금 반환 소송 청구와 같은 이런 지원들도 좀 해왔고, 또 안심주택 조례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지원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거를 좀 마련을 했고, 이 시비가 정확하게 그 임차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 검토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자문 7회, 그리고 또 은행인 신한은행과의 협조 또 충분히 했었고, 또 이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또 금융위원회의 또 협의도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다 맞춰가지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11월 달부터 그 금융기관, 지금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잠실동 같은 경우는 그 127호 중에 퇴거를 희망하는 분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36호 정도가 됩니다. 뭐 계속 계시는 분은 계시는 거고요. 퇴거를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시작하는데, 맨 왼쪽을 보시면은 사전 절차가 임차인이 우선 자기가 그 등기소 가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합니다. 약 2주가 소요가 되고요. 그것이 되고 나면 그 임차권에 대한 그 보증금 채권을 신한은행과 양도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한 2주 걸립니다. 그러면 퇴거일이 확정이 되고 보증금을 신한은행이 임차인 계좌로 또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가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신한은행이 지금 경매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경매 이제 기일이 잡히면은 참여해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전세 사기 피해 확정자, 그리고 또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소액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두 어떤 그룹에 대해서는 12월 정도부터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시면은 잠실동은 현재 전세 사기 피해 인정이 확정이 된 분이 그 2호가 있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 1호, 이렇게 3호는 현재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호는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호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이동 쪽을 보시면은 최우선 변제가 18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지금 보라색 두 가지 사당동 85, 구이동 38 같은 경우는 현재 임차 기간이 미도래한 상태도 있고, 또 임대차 그 계약서상 기망 행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임차인별로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또 밟고 있기 때문에 저 보라색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신청 절차를 보시면은 전세 사기 피해 확정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아까 선순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SH공사가 양도를 합니다. 약 한 1.5개월 소요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은 선순위와 동일하고,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은 선순위 때는 은행이 경매에 참여했다면 후순위는 이제 SH공사가 참여하는 이런 좀 절차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은 선순위는 보증금을 지급받는 받는 것이 총 127호가 되겠고,
11월부터 가능하고 그 사전 절차는 한 2단계가 있는 것이고 후순위는 12월에 전세 사기 피해자와 최우선 변제 인정자부터 지급이 되고 21호가 되겠습니다. 지급까지는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그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페이지는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분명히 문제가 바로 잡혀야 될 부분이지만 또 청년 안심주택이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가야 될 길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민특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부지를 직접 확보를 하고 또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시와 SH는 저런 도시계획적인 부분, 행정, 또 매입 부분을 지원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많은 청년과 관련된 그 공공 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나 SH의 공공 건설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의 동력, 민간의 어떤 건설의 힘이 없이는 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잡을 부분은 바로 잡더라도 또 가야 될 부분은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그 제한 단계,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착공, 그리고 준공, 또 임대 의무 기간 10년, 그리고 만료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앞으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또 국토부로 대표되는 정부에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 4개, 6개 정도의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를 보시면은 토지를 사업자가 매입을 할 때 브릿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힘듭니다. 이럴 때 저희가 좀 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법, 또 서울시 03이라서 넣은 부분은 민특법을 개정해야만 현재 그 어떤 신규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도가 바뀌고 있지는 않는 상태니까 시가 그 법 개정 이전이라도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또 07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현재는 보증보험 관련해서 사업자가 또 자치구를 그리고 국토부를 경유하는 그런 확인 절차 정도인데 시도 그 어떤 프로세스에 넣어달라는 그런 건의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비 융자 지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사업이 총 300억짜리 사업이라고 치면 현재는 사업자가 약 90억 원, 30%의 자기 돈을 가지고 브릿지 대출을 210억을 받아서 하는 3대7 정도의 구조입니다. 당연히 브릿지 단계가 시중 금리가 한 7%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높아서 그 단계가 힘이 많이 듭니다. 서울시가 지금 주택진흥기금을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 브릿지 단계에서 회수가 되는 부분을 철저히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20% 정도의 융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자금 2차 보전입니다. 이제 이자의 그 차이를 보전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사업에 총 사업비가 있다면 한 240억까지 그것의 한 2% 그러니까 4.8억 정도를 이것은 이제 지원 융자가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이것을 9.6억까지도 확대해서 2차 보전을 더 확대하는데 한 3년 한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내년 1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재무 건전성 점검 시행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민특법에서는 이런 것이 현재 없는데 저희가 그 공공 민간 임대주택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 최초의 그 임대료 산정하는 정도 기능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 법이 그러하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규정을 좀 더 개선을 해서 통합심의 이전에 예비 그리고 또 착공 전에는 본 검증, 준공 6개월 전에는 최종 그리고 운영 기간에는 운영 검증 이런 4단계의 단계를 둬서 그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저런 사업자의 어떤 문제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데 이건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일부 허용입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지금은 5대 3대 2 정도 됩니다. 공공 지원 민간 임대가 50%면 SH가 한 30%를 매입을 해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공공 임대인데 SH가 매입해주는 부분이 감정 평가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그런 것이고 하지만 사업자가 볼 때는 그것이 시세보다는 더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SH가 선매입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희망을 한다면은 일부 분양도 허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사업자의 조금 더 그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역시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법령 이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는 재무 건전성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손쉽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완전히 건설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증보험 미가입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민특법 5조 좀 개정을 해서 자기자본 비율, 재무제표, 또 임대 운영 계획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면 훨씬 더 재무 상태 확인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대부분 중소 영세한 사업자들이 일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신탁 방식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당연히 준공에 임박해서는 그 주인이 신탁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아니죠. 그런데 법은 준공 전에 가입을 하라고 하니 신탁사는 가입을 할 수가 없고 그 단계에서 보증보험이 좀 맴도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사용 승인 신청 전이 아니라 준공은 준공대로 하고 준공 후에 임차인을 모집 직전에 이미 그러면 소유가 이제 바뀌어 있거든요. 임대사업자로. 그때 가입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으로 건의드린 사항입니다.